형, 정자 받으면 되잖아. 피도 섞였고 가족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네가 좀 참고 살면 될 일을. 저는 사람이에요. 도구 아니에요. 도구라니 말이 심하네. 아이만 낳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계획된 선택이었다면 30 후반까지 결혼은 내 인생 계획에 없었다. 그건 상처 때문도 누군가에게 실망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일은 안정적이었고 내 이름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퇴근 후 혼자 먹는 저녁도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보내는 시간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삶이 마음에 들었다. 자유로움을 좋아했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불편했다. 그러다 그런 나를 전혀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이름이 준호였다. 말수가 적고 순하고 늘 한 발 물러나 있던 사람.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히 자신을 맞춰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겠구나. 그게 좋았다. 그래서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친구들은 놀랐다. 너가 결혼한다고? 결혼 생각 없던 애를 결혼하게 만든 남자가 도대체 누구야?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라면 편할 것 같았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내 삶 방식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확신이 가장 큰 실수였다. 연애 4개월. 결혼 이야기는 먼저 준호 쪽에서 나왔다. 준호가 말했다. 나이도 있고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이상한 것은 결혼 얘기에 감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대도 설렘도 없었다. 그냥 정해진 일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침묵하기로 했다. 혹시 그가 조심스러운 성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설렘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침묵이 내 인생을 바꿨다. 결혼 준비는 빨랐다. 준호의 부모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짜까지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조용했지만 모든 결정에 동의했다. 이상한 것이 많았지만 나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 결혼이 가깝자 내 불안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준호의 눈빛을 자세히 관찰했다. 하지만 거기엔 깊이가 없었다. 마치 역할을 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결혼 후 3개월 나는 준호에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검사 한번 받아볼까?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히 표정이 바뀌었다. 준호가 말했다. 굳이 지금? 그 말투에는 명확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불편한 제안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계속 말했다. 건강검진 차원에서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자 준호가 말했다. 그런 거 좀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그의 눈은 내 눈을 피했다. 조금 전까지 내 얼굴을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회피했다. 내 마음 한구석에 경고음이 울렸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누르기로 했다. 며칠가 지났다. 나는 다시 준호에게 말했다. 당신도 한번 검사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건강검진처럼. 그러자 준호가 말했다. 그런 거 좀 불편한데. 불편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냥 불편해. 그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준호는 주제를 바꾸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결국 억지로 병원에 함께 갔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여러 검사를 해볼 것이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무정자증. 정자가 없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내 목을 세게 친 것처럼 느껴졌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시술 방법들, 입양 가능성,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내 옆에 앉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었다. 놀람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혼란이 있는지. 하지만 준호는 거기에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몸을 빌려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의료진이 우리에게 물었다. 어떤 치료를 고려하시겠습니까?
준호는 말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 말투, 그 표정. 너무 담담했다. 놀람도, 분노도, 혼란도 없었다. 차에서 나는 준호에게 물었다. 괜찮아? 준호가 대답했다. 응.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대답이 가장 이상했다. 우리는 시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알렸다. 진료실 가는 길에 준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에게도 전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 그렇구나. 끝이었다. 위로도 충격도 없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을 듣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사흘 뒤 나는 다시 시댁으로 불려갔다. 시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따라갔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요즘은 방법이 많더라. 그 말투가 이상하게 준비된 것처럼 들렸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많이 생각해 본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물었다. 어떤 방법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대답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던데. 시아버지의 말에는 뭔가 어른거리는 것이 있었다. 마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일주일 뒤, 우리는 모두 식탁에 모였다. 나, 준호,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을 먹으며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불쑥 입을 열었다. 형, 정자 받는 건 어때?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나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나는 물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반복했다. 형한테 받으면 어떨까? 피도 섞였고 가족이잖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어쩌면 그가 이 말을 말리거나 놀랄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리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인 것처럼. 시아버지도 조용했다. 나는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내 마음을 철저히 폐쇄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이상해졌다. 괜히 미안한 척하기 시작했다. 묻지도 않은 해명을 했다. 준호가 말했다. 부모님이 좀 성급하신 거지. 난 아무 생각 없어.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흔들렸다. 그 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준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다. 준호가 물었다. 혹시 내가 예전에 검사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물음에 모든 것이 맞춰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미리 알고 있었어? 준호가 대답했다. 내 검사 결과 말이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준호가 침묵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되짚어봤다. 결혼을 유독 서두르던 이유. 왜 그렇게 빨랐을까? 검사 얘기만 나오면 피하던 태도. 왜 그렇게 불편해했을까? 시댁에 준비된 반응. 왜 놀라지 않았을까? 형제 정자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낸 점. 왜 자연스럽게 나왔을까?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내 결혼은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내 의지는 없었다.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춘 거였다. 자신의 자식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 아니었다. 출산을 위한 계약이었다. 나는 아내가 아니었다. 도구였다. 나는 준호에게 직접 물었다. 당신 알고 있었다는 거지? 정자가 없다는 거. 준호가 침묵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혹은 이 결혼 전에?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호가 말했다. 말하면 떠날까봐. 그 대답에 내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그래서 날 속였어? 준호가 말했다. 속인 건 아니야.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게 속인 거야.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안함으로 충분해?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당신의 상태를 감춘 채로 결혼했어. 당신의 부모는 내가 아이를 낳을 도구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 계획에 동의했어.
준호가 말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그게 맞아. 당신이 내 눈을 피했던 이유, 시부모가 예상하고 있던 이유, 모든 게 명확해. 당신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계획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준호가 입을 열려고 했다. 그건 당신이 뭐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 나는 당신을 신뢰했어. 한 명의 여자로, 한 명의 아내로서 당신을 선택했어. 그런데 당신은 뭐야? 내게 거짓을 강요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도구처럼 취급한 거야. 준호가 침착함을 잃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가 어떻게 말해도 넌 듣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더욱 화를 냈다.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화나는 게 불편하다고 나를 조용하게 만들려고?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나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을 낭비했어. 몇 개월 동안 나는 희망을 품었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은? 준호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난 너를 사랑했어.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랑했어. 사랑한다면서 거짓을 행했어? 당신의 그 거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나한테는 당신이 뭐였단 말이야? 정말로? 준호가 말했다. 내가 너를 도구처럼 생각한 적은 없어. 아, 그래? 그럼 뭐였어? 처음부터 계획된 거잖아. 너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을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를 만났어. 그리고 결혼했어. 당신의 부모가 말한 대로 형의 정자를 쓰면 될 거라고. 그게 계획이 아니고 뭐야?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절대 그런 계획은 아니었어.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사실은 사실이야.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그게 가장 큰 배신이야.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이 솔직했다면 나는 떠났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거짓으로 나를 붙잡았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알아?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는 듯 몸을 구부렸다. 제발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나는 더욱 냉정해졌다. 무엇을? 뭘 다시 생각해? 당신과의 결혼? 그건 이미 끝났어. 당신이 끝낸 거야. 결혼식 때부터 이미 끝난 거야. 준호가 말했다. 아이를 입양하면 안 될까? 우리가. 우리?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는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사랑을 거짓으로 받으며 속였어. 이제 어떻게 당신을 봐? 어떻게 신뢰해?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거짓과 배신감이 솟아올라. 당신은 내 인생을 빼앗았어.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냉정히 말했다. 당신의 눈물은 나를 움직이진 못해. 당신의 미안함도 못해. 지금 당신이 울고 있는 이유가 뭐인지 알아? 나를 잃어서가 아니야. 자신이 들켜서야. 당신은 지금까지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 모두 거짓이었을 거야. 준호가 말했다. 아니야. 날 오해하고 있어. 오해? 내가 뭘 오해했어?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것? 당신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당신의 부모가 형이 정자를 쓰자고 말했다는 것? 당신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이 모든 게 내 오해야? 당신은 너무 비열해. 난 너를 사랑했다고. 나는 비웃었다.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니? 조건부 사랑을 말하는 거야? 내가 아이를 낳아주는 동안만 사랑한다는 건가? 당신이 정말 날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을 거야. 당신이 뭘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말했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침묵했어. 거짓을 행했어. 나를 기만했어. 준호가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 나는 붙잡았다. 어디 가? 당신은 지금까지 이 대화에서 뭘 했어? 변명? 거짓? 더 큰 거짓? 당신은 우리 결혼 내내 거짓만 했어. 당신은 준호가 쌀쌀하게 말했다. 그만해. 내가 틀렸어. 미안해.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후회가 없었다. 대신 지쳤다는 표정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내가 아파하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네. 준호가 대답했다. 내가 뭘 하길 원해? 자살을 해? 무릎을 꿇어? 모든 게 끝났잖아. 나는 그 말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모든 게 끝났어. 우리도 이 결혼도. 준호가 침묵했다. 나는 계속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이 거짓을 유지했는지, 어떤 논리로 내게 말하지 않았는지, 당신은 내게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이야. 준호가 소극적으로 말했다. 맞아. 난 모르겠어.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가 물었다. 아이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행위로 본다면 더욱 그렇고요. 나는 말했다. 아이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소금 위에 세운 결혼은 살 수 없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준호는 별 저항을 하지 않았다. 차라리 나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그래서 더 섬뜩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왔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하나 바뀐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니?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 조금 손해봐도 참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거짓. 세상에 거짓 없는 결혼이 어딨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말을 몰아붙였다. 네가 좀 눈 감고 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저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도구라니 말 참 심하게 한다. 우린 너를 며느리로 생각했어. 나는 되물었다. 정말요? 형 정자 이야기까지 하시면서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대신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더럽니? 피 안 섞인 남보다 가족이 낫지 않니? 내 귀가 멍해졌다. 요즘 애들은 참 예민해. 아이만 낳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나는 그때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볼까? 너 같은 조건의 여자는 또 구해. 근데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내 손해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완전히 끊어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손해라도 저는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 통화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나를 다시 얻었다. 그 결혼 속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잃었다. 내 선택권을 포기했다. 내 자신을 의심했다. 남편이 내게 준 것은 거짓이었다. 친구들이 물었다. 후회하니? 나는 말했다. 후회해. 하지만 후회는 성장의 시작이야. 나는 이제 알아요. 침묵하는 사람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겸손함과 거짓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 직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혼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다. 결혼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다.